오늘 교육은 앱스코스트 완전 정복, A부터 Z까지 검색부터 다양한 기능 활용 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앱스코스트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접속 방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기본 및 상세 검색을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실습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실습이 가능하신 분들은 개인 노트북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앱스코스트 기능 활용을 위한 마이 앱스코어 결과 이용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 드릴 앱스코스트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스트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450여 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또는 플랫폼입니다. 다양한 학술 저널, 매거진, 이북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인터페이스가 바로 앱스코스트인데요. 이 앱스코스트는 온라인 연구 플랫폼으로 양질의 데이터베이스와 검색 기능을 갖춰 연구자가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앱스코스트란 앱스코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이북 등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앱스코스트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50여 종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앱스코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목록입니다. 먼저 첫 번째 아카데믹 설치는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두 번째 비즈니스 소스는 경영 경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날은 간호보건 관련 학과의 연구조사를 위한 학술정보원으로 간호학과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이며 미국 심리학회에서 제작하고 있는 서지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APA 피지 인포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에듀케이션 소스는 교육학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학술저널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전 주제 분야의 해외 학술 이북을 포함하고 있는 앱스코 이북도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데이터베이스는 기업간에서 가장 많이 구독하고 있는 대표적인 앱스코의 데이터베이스이지만 기관별 구독 여부에 따라 제공할 여부는 상이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소개해드린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앱스코 호스트에서 어떻게 접속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 호스트는 소속 기관을 통해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먼저 소속 도서관 홈페이지 접속하시고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 상단 메뉴바에서 전자자료, 학술 대비 이저널 등을 찾아서 앞서 소개해드린 앱스코 또는 앱스코호스트 또는 데이터베이스명을 검색하시고 검색 결과에 나타난 부분을 클릭하시면 접속이 완료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방법으로 접속하시면 앞에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로 접속이 완료됩니다. 기관마다 로고는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내용은 동일한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제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실습을 위해서 데모를 위한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 보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소속 기관으로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는 로고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혹시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신 분들 중 작년에 앱스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 보셨다면 인터페이스가 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서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가운데에는 기본 검색창이 제공되고 우측 상단에는 상세 검색창이 제공됩니다. 하나 더 기능을 설명해 드리면 검색창 상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명을 클릭하시면 이 인터페이스 내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한 번에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중 선택하거나 또는 전체 선택해서 한 번에 이 인터페이스 내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만 여기 나타나는 리스트는 기간별 구독 여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앱스코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구독하고 있는 기관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리스트가 나타날 수 있지만 만약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몇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독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데이터베이스 리스트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며 이 기능은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한 번에 선택하거나 또는 다중 선택해서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기능을 소개해 드리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실습을 위해서 아카데미, 비즈니스, 에듀케이션 총 3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 검색 및 탐색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검색에 유용한 팁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불련 연산자인데요. 이 불련 연산자는 검색의 기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검색하는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정의시켜주는 대표적인 논리 연산자입니다. 불리한 연산자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효과적인 검색을 위한 중요한 도구이기도 한데요. and, or, not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리한 연산자를 조합하는 방법에 따라 검색 결과를 늘려나갈 수도 반대로 줄여나갈 수도 있는데요. 먼저 and를 살펴보면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으로 두 가지 키워드를 검색할 때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산자입니다. 즉, 그림과 같이 가운데 교집합 부분이 검색되는 연산자인데요. 보통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키워드나 중요 키워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를 AND 연산자를 이용해 조합합니다. 예를 들어 diet and lose weight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만 나타나게 됩니다. 5월 연산자는 AND와 다르게 검색 범위를 넓히는 방법인데요. 두 가지 이상의 키워드들 중 최소 한 개라도 포함된 결과를 볼 수 있게 정의하는 연산자입니다. 따라서 보통 동의어, 유의어 등을 5월 연산자를 이용하여 검색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or lose weight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키워드들 중 한 개라도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not 연산자는 and와 같이 검색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가지 키워드는 검색하되 하나의 다른 키워드가 포함된 것은 탈락시키는 연산자인데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 not lose weight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다이어트가 포함된 검색 결과에서 lose weight가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게 됩니다. 불리한 연산자 3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실제 화면을 통해서 어떻게 검색을 해서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ND 연산자 한번 조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소셜미디어를 검색하는데 소셜미디어와 정신건강 관련한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 하실 때는 만약 불리한 연산자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소셜미디어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하고 검색 결과에서 정신건강, 멘탈 헬스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검색 결과가 너무 많이 나온 상태에서 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세부적인 주제를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불리한 연산자를 사용한다면 한 번의 검색으로 내가 찾고자 하는 검색 결과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소셜미디어 앤드 멘탈 헬스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소셜미디어라는 키워드와 멘탈 헬스라는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만 나타나기 때문에 앞서 소셜미디어만 검색했을 때 나타났던 33만 건의 검색 결과보다 12,000건 정도의 검색 결과로 줄어들면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모두 포함한 검색 결과가 쭉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셜미디어 멘탈 헬스, 소셜미디어 멘탈 헬스와 같이 이 두 개의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이 키워드 검색은 상세 정보까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제목뿐만 아니라 초록 또는 주제어에 이 두 가지 키워드가 포함되었을 경우를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검색 결과는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관련성이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가 정렬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5월 연산자는 동의어 또는 유의어 등을 검색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설명해 드렸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소셜미디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소셜 네트워크 또는 SNS와 같이 다양한 형태로 소셜미디어를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되는 부분까지 함께 검색이 되도록 5월 연산자를 사용해서 키워드를 나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소셜미디어와 소셜 네트워크라는 키워드가 모두 포함된 검색 결과를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5월 소셜 네트워크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43만 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앱스코 호스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계에서 제공하는 주요 학술 자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의 검색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나 초록이나 주저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낮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소셜미디어지만 나는 틱톡은 제외하고 싶어 라고 할 때는 소셜미디어 not 틱톡이라고 검색하게 되면 소셜미디어가 포함된 검색 결과 중 틱톡이 포함된 검색 결과는 제외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35만 건 정도의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불리한 연산자의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 여기까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불리한 연산자는 기본 검색창에서 이렇게 키워드와 함께 조합할 수도 있지만 상세 검색창으로 이동을 하면은 다양한 검색 필드를 사용하면서 왼쪽에서 앞서 설명드린 불리한 연산자 개념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렇게 하나의 검색 필드를 사용하지 않고 구체적인 검색 필드, 지금은 모든 필드를 통해서 검색이 수행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나는 제목에 소셜미디어와 멘탈 헬스가 포함된 것을 보고 싶다 하실 때는 이렇게 원하는 검색 필드를 선택해 주시고 AND 연산자를 사용하신 다음 검색을 수행해 주시면은 앞서 하나의 검색창에서는 전체 부분에 대한 이 키워드가 포함된 검색 결과가 나타났다면 지금은 다른 부분이 아닌 제목에 이 키워드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된 검색 결과만 나타나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471건의 검색 결과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목뿐만 아니라 주제어, 초록, ISSN 등 구체적인 필드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필드를 더 추가해서 검색을 하고 싶으실 경우는 상세 검색을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불리한 연산자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이 개념을 기본 검색창과 상세 검색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소개해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또는 Q&A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앱스코스트에서 검색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위해서 마이 앱스코 개인화 기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기능 중 몇 가지는 이 마이 앱스코 개인 계정이 생성이 되어야지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 개인 계정은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 대한 계정입니다. 마이 앱스코는 개인 단위의 폴더를 형성하여 저장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무료 개인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누구나 간단하게 무료로 마이 앱스코 계정 생성이 가능합니다.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에서 우측 상단에 있는 마이 앱스코를 클릭하시고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요. 아래 계정 생성을 누르신 다음 간략하게 이름, 이메일,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계정 생성이 완료됩니다. 그렇게 계정 생성을 해주신 다음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실 때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보이시는 이 마이 페이지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 페이지는 개인 저장 공간으로 개인 연구 주제별로 컨텐츠를 저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 별도로 컨텐츠를 저장하는 북마크, 최근에 검색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최근 활동, 검색 또는 전원의 알림을 설정할 수 있는 알림 등의 기능들을 설정하고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을 하신 상태라면 왼쪽에 있는 이 마이 페이지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해당 기능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이 앱스코 로그인까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검색 결과의 이용 방법에서 다운로드, 저장, 반출, 인용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스코스트에서는 개별 결과에 대해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개별 결과 우측 상단에 보여지는 책갈피 아이콘과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화면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하나의 키워드를 검색한 다음 아래 검색 결과에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책갈피 아이콘과 점 3개 아이콘이 나타납니다. 책갈피 아이콘은 북마크에 저장하는 옵션으로 마이 앱스코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은 빠르게 항목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공백이 있는 아이콘에서 저장을 하게 되면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한 항목들은 마이 페이지 북마크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SNS의 좋아요와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검색을 수행하고 결과를 살펴보면서 이 결과는 내가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논문이나 과제에 참고하고 싶다 하실 때는 빠르게 저장을 눌러주시면서 저장한 항목을 마이 페이지 북마크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4가지 도구가 나타나는데요. 인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학술 저널, 매거진 또는 이북을 참고하여서 과제 또는 연구를 작성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바로 참고문헌 작성입니다. 참고문헌 작성을 위해서는 원하는 참고문헌 스타일을 선택하거나 또는 서술관리 도구 형식으로 작성을 하실 텐데요. 인용을 누르시면 앞에 보이시는 것 같이 팝업 창이 나타납니다. 2가지 탭이 나타나는데요. 참고문헌 스타일 복사에서는 원하는 참고문헌 스타일을 선택해서 그 스타일에 맞게 변형된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면서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문헌을 참고하여 과제를 작성하였는데 교수님께서 과제에 대한 참고문헌 스타일을 어 M&A 스타일로 작성해 오라고 하셨다 하실 경우에는 해당 스타일로 선택하시고 변형된 테스트를 복사하시고 워드나 한글 파일이나 엑셀 마지막 부분에 붙여 넣기 하시면은 손쉽게 참고문헌 작성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참고문헌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유형을 선택하시고 변환된 텍스트를 복사하시고 붙여넣기 하시면 이용이 가능하고요. 인용 정보 내보내기에서는 엔드노트나 레퍼워크스와 같은 서지 관리 도구 형식을 사용하고 있을 경우 해당 형식으로 반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형식으로 선택을 하시면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추가인데요. 북마크와 비슷하지만 프로젝트의 추가는 내가 원하는 나만의 폴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의 항목들을 저장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하고 있거나 여러 개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항목별로 컨텐츠를 살펴보고 저장을 하고 싶다 하실 경우에는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거나 또는 만들어져 있는 프로젝트에 추가를 눌러주시면 해당 항목이 추가가 되고요. 마이 페이지 프로젝트에서 내가 생성한 프로젝트들이 확인이 가능하고 프로젝트명을 클릭하시면 해당 프로젝트에 저장한 항목들이 쭉 나타나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항목은 우측에서 점세개 아이콘을 클릭하여 손쉽게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로젝트와 북마크를 사용하시면은 굳이 나의 오프라인 PC에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원문을 다운로드하면서 관리할 필요 없이 이 앱스코스트 인터페이스 내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유는 이 해당 항목에 대한 링크를 드라이브 또는 이메일로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며 이메일로 공유할 경우에는 PDF나 온라인 원문 파일도 첨부 파일로 함께 포함되어서 전송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운로드는 원문 또는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원문의 경우에는 PDF나 HTML 두 가지 버전을 제공하고 있을 경우에는 원하시는 형식을 선택해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메타데이터는 PDF, 워드, CSV, XML과 같은 다양한 형식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운로드되는 메타데이터는 개별 항목의 상세 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별 항목에 대한 상세 페이지로 이동을 하면은 제목, 저자, 제공처, 문서 유형, 주제어, 초록, 저자의 소속 기관, ISSN, DOI 등과 같이 이 항목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면서 이 상세 정보를 메타데이터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도구들은 개별 상세 페이지에서는 우측 상단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에 마이 앱스코 계정 형성이 되지 않고 오류 메시지가 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마 프록시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저처럼 시크릿 모드로 접속해서 사용해 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거나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실 때 이 프록시 IP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뭐 쿠키나 이런 영향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쿠키를 한번 삭제해 보시고 동일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된다 하실 경우에는 저처럼 시크릿 모드로 사용해 주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시크릿 모드로 했는데도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신다면 한번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개별 항목에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하나 저장하거나 다운로드하거나 인용을 반출할 때는 사실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항목
또는 전체 항목을 선택해서도 해당 도구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화면을 통해 살펴보면 검색 결과에서는 기본적으로 10개의 결과가 표시가 되는데요. 최대 50개까지 확장할 수 있습니다. 50개로 결과를 확장한 다음 다중 선택하거나 또는 50개 결과를 전체 선택해서 내보내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하나 이상의 결과를 선택하면 왼쪽 상단에 도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 또는 전체 선택을 하면 한 번에 최대 50개 항목에 대해서 다운로드, 저장, 공유, 인용 반출을 할 수 있는데요. 인용의 경우 사실 하나하나의 데이터,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인용을 반출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요. 이렇게 원하시는 항목을 다중 선택하거나 전체 선택하신 다음 원하시는 형식으로 선택을 하시면은 내가 선택한 50개 항목에 대해서 텍스트로 이 서지 사항이 작성이 되고요. 복사하시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50개 항목에 대해서 한 번에 반출이 가능하고요. 동일하게 엔드노트나 레프웍스도 인용 정보 내보내기를 통해서 서지 관리 도구 형식으로도 내보내기가 가능합니다. 북마크 프로젝트 추가도 한 번에 최대 50개 항목까지 가능하고요. 공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다운로드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원문 다운로드는 어렵고요. 메타데이터 다운로드만 가능합니다. 예시로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 PDF로 메타데이터를 다운로드할 경우 제가 다운로드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50개 항목이어서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세이브 해주신 다음 보시는 것처럼 목차에 내가 저장한 50개 항목들이 쭉 나타나게 되고요. 목차에 있는 제목을 클릭하시면 그 제목에 있는 상세 페이지로 이동이 되면서 메타데이터의 상세 정보들이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문을 다운로드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개별 도구에서 다운로드 해주시길 바라고요. 메타데이터는 여러 개 최대 50개 항목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페이지 최근 활동에서는 마이앱스코 개인 계정이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라면은 내가 로그인을 하고 검색한 키워드들이 쭉 확인이 가능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내가 수행했던 검색식, 몇 시에 수행했는지, 검색 결과는 몇 건이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적용했던 필터들도 확인이 가능하고 이렇게 제목 키워드를 클릭하시면 이 키워드를 검색했던 동일한 검색 결과 화면으로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검색 결과에서 470건 검색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앱스코스트에는 매주 새로운 결과물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들에 대한 알림을 받고 싶으실 경우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알림 생성을 누르시면 이 검색에 대한 알림 생성이 가능하고요. 발행 주기 매일, 매주, 매달 선택해 주시고 알림 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시고 알림 생성을 누르시면 알림이 생성되고 내가 입력한 이메일 주소로 470건 외에 새롭게 되는 사항이 있을 때 알림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이렇게 생성한 알림은 마이페이지 알림 탭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교육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교육 영상이 앱스코 코리아 유튜브에도 업로드되고 있고요. 오늘 교육과 같이 매월 앱스코에서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주제 분야별로 이용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다양한 교육 일정은 앱스코 코리아 네이버 공식 블로그에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 참고해 보시고 필요한 교육이 있으실 때 신청하시고 무료로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앱스코호스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혹시 추후에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제 이메일 주소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